옛날 옛적 프랑스의 서쪽 지방에 위치한 평화로운 마을 리본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마법의 숲과 사라진 보물에 대한 것이었죠. 이 숲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전설과 비밀을 간직한 신비로운 장소로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도전하기를 꺼렸답니다.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소년 루팽은 항상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농가의 아들이었고 매일 아침 여전히 잠든 마을을 지나면서 저 멀리 우거진 숲을 바라보며 상상에 접근했습니다. 언젠가 난 그곳에 가서 모든 비밀을 밝혀내겠어 라고 다짐하며 그의 모험심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루팽은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엔 마을 주변에 전설들이 담겨 있었고 특히나 숲속 깊이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길을 찾고 숲의 비밀을 풀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루팽의 가슴 속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마을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그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마주칠지 알 수 없었지만 모험에 대한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방에 챙기고 처음으로 숲의 경계를 넘던 날, 숲은 어두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만 루팽은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숲속을 한참을 헤매던 루팽은 어느 순간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숲은 아름다웠고 그는 모든 사방으로 잡아늘리듯 퍼진 신비로운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나무의 묵직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생명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생명체는 다름 아닌 숲의 정령이었습니다. 정령은 루팽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생명체였으며 그는 루팽에게 비밀이 가득한 퍼즐을 내놓았습니다. 숲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 보게나 이 보석 같은 빛을 따라가면 길고 긴 여행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걸세. 루팽은 정령의 말에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마법처럼 하나하나의 빛이 길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그는 숲의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나무로 이루어진 궁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였으며 그 순간 루팽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것을. 루팽은 보물을 남기고 여러 지혜를 얻어 숲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모험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길이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루팽의 용기를 찬미했습니다. 그는 숲이 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고 모두가 꿈꾸던 모험을 직접 체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루팽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황금빛 숲이라 불리는 마법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모든 사물과 식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면 행운을 얻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황금빛 숲의 출입구는 비밀스러웠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사는 앙리는 늘 이 황금빛 숲의 전설을 꿈꿨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고 마음씨 착한 소년이었죠. 하루는 앙리가 마을의 연못가에서 작은 새가 날개가 부러져 신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새를 잡아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고 새는 앙리의 손길에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새는 완전히 나아 앙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새는 말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새였습니다. 앙리, 너의 친절함에 깊이 감사드리네. 나는 황금빛 숲의 수호자 중 하나라오. 너희 맑은 마음 덕에 숲의 비밀을 전해주고 싶다네. 내 뒤를 따라오게 라고 말하며 앙리를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앙리는 황금빛 숲의 입구에 도달했고 그의 눈앞에는 신비롭고 찬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금색 잎 사이로 벽 꽃들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곳에서 앙리는 숲의 다른 마법 생명체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사슴, 여우 그리고 작은 요정들이 그와 함께 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우연히 숲을 탐험하던 중 커다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신비한 물결이 일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소원의 유혹 대신 숲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앙리는 숲속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의 도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늘 작은 행복을 전했습니다. 곧 마을은 풍요와 평화로웠습니다. 앙리의 소문은 점점 마을을 넘어 퍼졌지만 그는
늘 숲의 비밀을 지키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숲의 친구들과 함께할 때마다 앙리는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의 진정한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빛 숲은 언제까지나 앙리와 그의 친구들에게 열려 있었고 그곳은 따스한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피어나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곳곳에 전해져 지금까지도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는 앙리처럼 황금빛 숲의 비밀을 찾아 그 마법의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남부지방에 몬테드라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활기찬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숲은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문화를 깊이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숲은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각종 신비로운 생물들이 서식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단지 나무와 동물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전설적인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오랜 믿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요정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도와준다고 여겨졌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숲의 요정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 동안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밤새웠고 아이들은 직접 숲속으로 들어가 요정에게 바치는 꽃다발을 만들어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주민인 마르셀 할아버지는 늘 아이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요정의 존재를 확신시키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요정들의 춤을 본 적이 있단다 라고 말하며 마르셀은 항상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눈은 과거의 추억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온 탐욕스러운 상인이 숲의 목재를 수출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숲을 베어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숲을 베어내는데 동의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이 필요했지만 숲이 가진 가치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숲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닌 그들의 삶과 역사, 신앙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셀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단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숲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마르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모아 숲을 지키기로 합니다. 한밤중 마르셀은 홀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설처럼 나무 아래에 앉아 요정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숲을 지킬 힘을 주세요. 우리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 주시길. 그렇게 잠시 후 숲은 흔들리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은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오는 요정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에 들어가려던 상인의 기계들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고 이상한 불운이 겹치며 그는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숲의 요정들이 마르셀에게 주신 은혜라 믿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숲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숲은 여전히 그들 곁에 풍요로움과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도 마르셀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몬테드라의 마을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숲속 요정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속에 작은 종달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달새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특별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아름답고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종달새는 숲속의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산들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종달새는 숲속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황금색 반짝이는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종달새는 이 씨앗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날개 아래에 품고 숲속 지혜의 요정을 찾아갔습니다. 요정은 작은 빛의 구슬처럼 생긴 존재로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혜의 요정은 종달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씨앗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것이 특별한 힘을 가진 황금 씨앗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씨앗은 심으면 거대한 황금나무로 자라날 것이며 그 나무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과 헌신 그리고 순수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숲속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 그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독창적인 노래를 씨앗에게 불러주며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숲에 새들이 하나둘 종달새의 노래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황금나무는 쉽게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새들은 종달새의 노력에 감동했지만 몇몇은 그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달새는 계속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씨앗을 돌보았습니다. 몇 계절이 지나고 드디어 땅속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종달새는 기쁨에 차서 더 아름다운 노래로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자라나고 마침내 어마어마한 황금나무로 변했습니다. 그 나무는 온 숲을 밝게 비추며 새들을 포함한 숲속 모든 동물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황금나무가 자라났을 때 요정은 다시 나타나 종달새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잠시 고민하다가 모든 숲의 생명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그 소원을 들어줬고 황금나무는 그 영원한 평화를 위해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숲은 항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종달새는 자신의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숲의 모든 이들은 날마다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종달새와 황금나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숲속 전설로 남아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라는 교훈을 전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